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픽시 자전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양육자의 고민은 여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겠죠. 안전 문제, 실용성, 가격, 또래 문화, 또 자녀의 고집,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녀의 욕구와 필요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의 요청이 단순히 유행이나 친구들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자전거 타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건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야 좀 멋진 아이로 보여지는 건가? 또 무리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어떤 경험과 추억을 함께 하고 싶어서인가? 아이들과 연대해서 이것저것 혼자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함께 해보고 싶어서인가? 또 픽시라는 브랜드의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점 때문에 소유하고 싶어서인가? 내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관리해보고 싶은 것인가? 그래서 다른 자전거랑 어떤 점이 달라서 갖고 싶은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 단순히 사달라는 고집이 아니라 아이의 가치관, 그리고 관심사, 또래 문화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자녀의 답변을 듣고 나면 부모의 반응도 거절보다는 이해와 조율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양육자가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이유는 선뜻 사주기에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일 거예요. 초등학생들의 물건으로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것도 이유겠지요. 100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니, 뜨악하고 놀라기도 하셨을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서 위험하다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가격과 위험성 때문에 주저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자,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양육자들도 계시긴 하겠죠. 보통의 가정에서는 이런 큰 돈을 사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듣고 보았던 많은 사례들을 보면 지금의 픽시 자전거가 처음은 아닐 거예요. 오래전에 생각해 보세요. 오리털 파카,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닌텐도 게임기, 아이패드, 롱패딩, 에어팟, 지금의 픽시 자전거 등등 뒷골 브레이크들이 시대별로 나타났어요. 자, 그럴 때마다 이걸 사주는 게 맞나 아닌가 양육자님들 항상 걱정했죠. 경제적 능력이 안 되어서. 그렇다면 부모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경계를 미리 정해서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또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늘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좀 참고 누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러면 안 돼! 하시면 되죠. 우리 아이가 가진 게 없다고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으시다면 빚을 내서라도 사줘야겠죠. 너무 극단적이죠. 네. 이것들은 모두 우리 부모의 걱정이고 부모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상황은 아이의 문제가 되어야 해요. 어떻게 해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입니다. 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아이가 어떤 욕구를 필요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기에 픽시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지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끔 양육자가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한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너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는 위험성과 책임에 대해서 정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기어가 고정되어 있어서 브레이크가 없대.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특히나 위험할 수 있대. 픽시 자전거는 멋지긴 한데 조작이 좀 어려워. 엄마 아빠는 네가 좀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기기를 바라거든. 이런 것처럼 감정을 담지 않고 정보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아이도 이해하는 태도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픽시 자전거를 구입하고 관리할 때 여러 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해요.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안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야 합니다. 자전거는 고가야.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이 탐낼 수 있어. 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안에 둔다, 자물쇠로 묶어둔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만약에 한 달도 안 돼서 분실되었다고 하자. 누가 훔쳐갔을 수도 있고 네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지? 그럼 뭐 신고를 한다, 무슨 수를 써서 찾아낸다,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겠죠. 못 찾으면 다시 구입할 형편이 안 되잖아. 그때는 어떻게? 네가 울고불고 할 거를 생각하니까 사실 걱정이 되는데 그때 네 마음은 어떨까? 저번에 킥보드 잃어버렸던 거 생각나니? 네. 또 뭐 고장이 나면 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너 픽시 자전거 타고 어디를 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볼까? 학원? 아니면 네가 다니는 수영장? 그 자전거 보관소에 묶어두고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친구들하고 주말에 놀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들어주시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픽시 자전거 타고 함께 탈 친구들이 얼마 동안의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같이 6개월을 탈 수 있을지 1년을 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뭐 아이가 동생한테 물려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이가 이야기를 해냈다는 건 좋은 신호입니다. 혹시 필요가 없어지면 이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네. 이렇게 아이가 문제점이나 대안을 생각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질문들을 말이죠. 네. 자기 물건이 생기고 그 물건에 대한 애착도 생길 거고요. 그 물건을 관리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양육자님이 마음을 열고 자녀의 마음을 잘 들어주시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나가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조건부 허용 또는 대안 제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자전거를 더 잘 타는 법을 배우고 교통안전 교육도 좀 받고 그런다면 엄마 아빠가 좀 안전하게 너를 자전거 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그래서 더 안전한 모델로 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구입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픽시 스타일이지만 안전장치가 있는 모델로 타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건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아이한테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노력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욕구 조절과 기다림을 가르칠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만족 지연 능력을 기를 수도 있겠죠. 지금은 어렵지만 네 생일이나 혹은 특별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보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렇게 시간에 여유를 주고 욕구를 유예하고 조절하는 법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욕구를 무조건 억누르는 것도요, 무작정 들어주는 것도 모두 피해야 하는 극단의 방법입니다. 함께 탐색하고 대화하고 조율하는 경험, 그 자체가 자녀에게는 더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전거보다 더 값진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하다면 아이와 함께 안전한 자전거 정보, 픽시 자전거 관련 동영상, 혹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실제 후기,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함께 탐색이라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양육자의 신중한 태도가 결국 아이에게도 좋은 판단력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